안녕하세요. 빨강 더블체크맨 곽 부장입니다. 벌써 7월 시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7월 시장은 뭐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해서 순매수세 유입으로 인해서 괜찮았다 이렇게 한마디로 좀 평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더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에 관심이 많이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시가 상위 종목들, 대표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월 한 달간은 우려를 하는 시각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처음에는 우려를 하지만은 점차 또 이렇게 시간이 가면은 정책적인 지원들이 또 나와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8월 한 달도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는 2분기 실적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3분기 실적주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 즉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에 관심을 집중하셔야 된다. 그래서 향후 한 3개월 동안 그런 종목 쪽에서 이득을 좀 많이 남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시장이 급락하는 형태는 뭐 8월 달에도 예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공매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9월 중순쯤에 공매도 제한 조치가 해제가 되면은 좀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공매도 조치 해제가 뭐 좀 안 됐으면 하는 또 그런 기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책적인 결정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주목하시면서 8월 한 달도 긍정적인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17포인트 하락했고요. 2249포인트, 코스닥은 1.1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815 상당히 긍정적으로 끝난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은 이 코스닥 시장이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코스피 쪽의 시장은 오늘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코스닥 쪽의 시장은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외국인도 기관도 아닌 역시 개인 투자자 이 엄청난 또 자금을 또 움직이고 있는 이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에 의해서 오늘 시장이 지켜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양호한 중국 제조 PMI 결과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오름세를 보였지만은 외국인 순매도 전환, 기관 매도 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에도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도 이 코스닥 쪽에 개인 매수세가 있었고 그로 인한 상승세가 유지가 됐다는 점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 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내용 자체가 뭐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전일 그 뉴욕 증시가 사상 최악 2분기 GDP 성장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강세로 인해서 혼조세를 나타냈고요. 유럽 주요국 증시도 글로벌 경제지표 부진 속에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전일에 미국 시장이 최악의 2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했고 유럽 쪽은 좋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코스피 쪽은 좋지 않았고 코스닥 쪽은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외국인들의 움직임 이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내용을 보면은 미국 기술주 강세 등의 장 초반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속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전하는 모습을 코스피가 보여줬죠. 아울러서 지수 강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등도 증시에 부담이 됐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걸 누가 주도했습니까? 결론적으로 기관 같은 경우에 4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를 했다는 거고 외국인도
엿새 만에 순매도 전환했다는 거죠. 기관 매도, 외국인 매도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차익 매물 출회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실 좀 좋지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영향에 의해서 이 코스피 쪽에 좀 좋지가 않았고, 뭐 주요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 조금 상승을 했지만은 일본, 대만, 홍콩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마무리가 좀 아름답지 못하게 좀 끝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이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뭐 개인 순매수세에 의해서 상승 마감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불안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그래도 나쁘지 않다. 7월 한 달간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7월 초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주가도 많이 상승했어요. 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가 선택을 잘 하신 분은 수익이 났을 것 같고 선택을 잘 못하고 우왕좌왕 하시는 경우에는 수익이 안 나서 안타까운 한 달이었다 이렇게 좀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어쨌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상승한 종목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긍정적으로 끝났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주요 증시에 대해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다음 주에 그 중국 제조 PMI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죠. 일본 2차 보복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데 먼저 그 중국 제조 PMI 발표 같은 경우에는 차이신 제조 PMI는 중국 경제업 경기 동향을 볼 수 있는 중요 지표 중에 하나이고요.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나온 PMI가 2개월 연속 반등하여 3일 발표될 차이신 PMI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다. 이 반등하는 지표가 나올 경우에는 우리 시장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중국 제조업 지표 PMI가 발표가 되는데 긍정적으로 지표가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 시장이 좋다 이런 얘기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일본 2차 보복 가능성인데요. 이 법원 판결로 4일부터 일본 제철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소식. 우리 법원은 일본 제철의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자산 압류 등을 공시 송달을 했고요. 8월 4일이 공시 송달 기한이기 때문에 일본 제철에 대한 채권 압류 명령 효력이 발생이 되고요. 진행될 경우에는 일본의 반발로 반도체 소재 등에서 공급 불확실성이 좀 더 고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소부장 국산화 모멘텀이 빠르게 좀 더 확산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이번에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 반도체 소부장 제도 소재, 부품, 장비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몰리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을 좀 살펴보면요. 뭐 월요일부터 이렇게 금요일까지 나와 있는데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의 7월 제조업 PMI 확정치가 나오고요.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6월 공장 주문 그리고 일본의 강제동원 기업 배상 관련 소송 서류 공시송달 기한입니다. 좀 긴장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6월 온라인 쇼핑 동향 그리고 데이터 3법 시행 예정 요 부분이 또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3법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뭐 그 무역 수지라든가 또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 2분기 제조 국내 공급 동향 이런 부분들이 다 발표가 돼요. 결론적으로 이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은 우리 시장이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주목이 되는 게 일본 차이신 제조 PMI와 일본 강제 동원 기업
배상 관련 소송 서류 공시송달 기한 데이터 3법 시행 이런 부분들이 시장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 같은 경우에 이제 강세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19 진단 키트 네 코로나19 사망자 증가 연이은 진단키트 수출 소식에 뭐 엑세스 바이오라든가 수젠텍, 시젠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그죠? 특히나도 오늘 그 시젠 같은 경우에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요, 며칠째 좋았죠. 이 MSCI 반기 리밸런싱에서 시젠 편입 유력하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에 바이오주 편입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더 주목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섹터입니다.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사업부 흑자 전환했다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뭐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하반기 흑자폭 본격 확대 및 매년 30% 이상 성장 전망에 관련주 동반 상승했는데요. 뭐 LG화학이라든가 첨보, 대주전자재료, 나인테크, 상신 EDP, 에코프로 BM 이와 같이 2차전지 생산업체, 2차전지 소재 부품 쪽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진단 키트와 2차전지 섹터가 더 주목을 많이 받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테마 시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쭉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했는데 지금 이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테마별로는 하락 테마가 더 우세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 소식에 의해서 특히 이제 갤럭시 부품주 스마트폰 테마가 좀 하락을 했고 7월 D램 고정거래 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 우려 등으로 이 반도체 관련주도 또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하락한 종목들이 좀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외에도 핵융합 에너지, 우주 항공 산업 요즘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항공 부품, 은행, 폴더블폰, 태양광 에너지, 카메라 모듈, 부품 등의 테마가 하락 상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기차 배터리 사업 성장에 따른 LG화학 2분기 실적 호실적 발표에 따라서 2차 전지 전기차 테마들이 상승을 했고요. 미국의 이제 페이스북, 아마존 호실적 발표 등으로 인해서 인터넷 대표주가 상승을 했어요. 예전에 이제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트렌드상으로 봤을 때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가격으로 논한다기보다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또 그 뭐 제1차 규제 혁신 현장과의 대화를 앞두고 VR이죠. AR 규제 혁신 로드맵 발표 기대감 등에 의해서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테마도 좀 올랐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리고 또 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극적 타격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치매, 유전자 치료제 분석 이런 내용들도 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또 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오늘 움직임이 좋았고 이 관련된 종목들은 잘 좀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G화학, 첨보, 상하프론테크, 상신 EDP, LNF, 명성, TNS 등 뭐 기타 종목이 많이 있죠. 한번 정리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인터넷 대표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미국 페이스북, 아마존 호실적 등에 따라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대구, 경북 신공항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뭐 약간 개별성이 좀 강해서 그냥 좀 넘어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살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7월 D램 고정 가격 하락
이 고정 가격이 하락하면 안 되는데, 이 고정 가격이 유지가 되고 시장가가 올라와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시장가가 조금 좀 내리는 추세였죠. 근데 고정 가격마저도 내려간다면은 뭐 실적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후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제 코로나19 에 따른 수요 감소 등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가 올 3분기 내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요 감소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고요. 3분기 내내 좋지 않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기타 이제 반도체 대표주고요. SDI, 주성엔지니어링, 테스, 미코, FSD, 테크인 이런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또 시간이 좀 지나면은 또 다른 또 해석, 또 다른 이슈에 의해서 이 관련된 기업들은 재차 또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더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의 생각이고요.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좋지 않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갤럭시 부품주, 갤럭시 부품주 스마트폰, 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 이거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죠?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감소를 했고, 2분기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미국, 북남미, 유럽, 인도 등 핵심 시장이 코로나19 직격탄으로 1년 전보다 출하량 29% 감소했다. 중국의 화웨이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감소했다.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제끼고 스마트폰 1위를 차지했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관련된 기업인 자화전자라든가 코리아 서킷, 이수페타시스, 캠트로닉스 등 이 갤럭시 부품 스마트폰 테마가 하락을 했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추후에 폴더블 폰 관련해 가지고 또 이 부품주들이 또 주목받을 여지 또 있는 거죠.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고 해서 그렇구나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추이를 좀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굵직한 것만 좀 살펴볼게요. 시간상 제약이 있으니까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모바일 결제 대금 증가에 따라서 그 기대감에 간편 결제 관련주 동반 상승을 했죠. 그래서 KG 모빌리언스가 계속해서 가격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LG화 전기차 배터리 사업 등의 2분기 호실적 앞으로 계속해서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뭐 에코프로 BM, 첨보 뭐 관련된 2차전지 섹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가격 조정 다음에 상승이기 때문에 조금 빠진다고 해서 넘기시고 오른다고 해서 쳐다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빠질 때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미래스 대우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사주 취득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상당히 또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또 수익도 거둔 바도 있습니다. 제가 그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는 코너에서도 오늘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효성 첨단 소재는 실적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향후 성장성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장성 어디서 나옵니까? 수소 경제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관련주로 보는 거고 이 탄소섬유 생산 기업으로서 유일한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와 이 탄소섬유는 이 뗄래야 뗄 수밖에 뗄 수 없는 소재이기 때문에 효성 첨단 소재는 조정 다음에 상승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잘 좀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첨보도 뭐 2차 전지, 전자 소재 이런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뭐 2020년, 2021년 대규모 캐파 증설 공시를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바로 이제 성장성 모멘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생산 능력 증설 기대감이 급등했다고 나와 있는데, 생산 능력 증설, 이 부분이 왜 나오는 거죠? 이미 자기네들이 이렇게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소재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업들 입장에서 무턱대고 증설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이 가격적인 측면을 잘 고려해서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놀루션인데요. 중국 시노팜 그리고 브라질섭 코로나19 백신 임상 4상 진행 예정 소식. 계속해서 이 코로나19 관련된 임상의 진행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좀 상당히 좀 눈이 좀 띄는 부분은 이 8월에 MSCI 편입 전망이 있는데요. 뭐 알테오젠과 시젠이 특히나 더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풍제약은 시가총액이 높았다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좀 소외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알테오젠과 시젠인데 특히나 더 현재 상태에서는 시젠에 대한 편입 가능성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뭐 2배 정도 편입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젠과 알테오젠이 가격이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좀 주목하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MSCI는 한국 시간으로 봤을 때 8월 13일 날 새벽 한국 지수의 분기 리뷰 결과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이게 발표가 된다면은 8월 말 정도에 이렇게 편입이 되겠죠. 그런 일정들이 있으니까 좀 꼼꼼하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종목이 큐리언트인데요. 이 큐리언트도 많이 올랐습니다. 면역 항암제 이에 대한 계약 체결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매드팩토 예, 병용 임상 기술적 가능성 입증, 병용 임상 데이터 기대감 등이 상승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 현 시장에서 많이 분석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잘 좀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론 3분기부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다. 예, 3분기 실적 줍니다. 그리고 한국과 컴퓨터, 공공 다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소식. 한글과 컴퓨터는 자회사가 또 실적을 또 잘 내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키네마스터가 있고요.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은 유료 구독자 수가 증가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인텔리안테크는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위성 인터넷막 승인 소식 등이 상승을 했는데 뭐 당장에 이 종목이 올라갈지 말지는 모르겠지만은 미국 아마존의 위성 인터넷막 구축 사업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동체 위성통신 안테나 제조사인 동사가 시장에서 보급되고 있다. 요 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아마존과 인텔리안테크. 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녹십자셀 제가 최근에 녹십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주목하셔야 되고 녹십자셀 이뮨셀 LC주 해가지고 이뮨셀 LC주 해가지고 시각적인 승인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좀 역시 좀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제가 오늘 그 지난 5일간 제가 처음으로 5일간 외국인들이 또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 해준 종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관심 종목군에 넣어두고요. 무료 카톡방에서 역시 뭐 오전 그리고 오전 오후 이렇게 두 번 나누어서 한 하루에 한 2번 이상 한 3번까지는 움직임을 제가 캡처해서 무료 카톡방에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간략적으로 보시면은 뭐 LG와 뭐 삼성 SDI, 기아차, 카카오, 첨보, DBIT, 원익 IPS, 삼성전기, ITM 반도체, MC넥스, W게임즈, SFA 반도체, 삼천당제약, 세리버리, 매드팩토, LNF, 그리고 IS동서, YG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자화전자, 하나시스템, 두산솔루스, 뭐 덴티움, 그 코엘패션, 그 큐리언트, 실리콘웍스, 올릭스, 바디텍메드, 파이올링크, TSE, ISC까지 해서 종목이 좀 많습니다. 그죠? 이런 종목들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외국인 기관들 지난 5일간 순매수해준 종목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들이 순매수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순매도로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걸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난 5일간 해당 종목 샀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심 종목군으로 기재를 해 놓고 그날의 움직임을 보고 타이밍을 잡아서 진행하면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하기 전에 내용을 꼭 확인해야 되겠죠. 해당 업종이 향후의 전망이 좋은지, 그리고 개별 기업이 3분기 실적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진행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어쨌건 제가 그 분기 실적주를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주도 캡처해서 드리겠지만은 이 3분기 실적주에 대한 움직임도 드리고,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 실행을 할 건데, 지난 5일간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함께 매수해준 종목들 또 흐름도 캡처해서 계속해서 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좀 디테일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게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굉장히 좀 꼼꼼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길게 하면은 또 잘 안 들으시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어쨌건 뭐 외국인들의 유입에 대해서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인텔 효과에 의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만은 6개월 만에 뭐 이렇게 순매수로 돌아서서 좋았습니다만은 오늘은 외국인의 순매도로 전환되면서 시장이 마감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너무 실망치 마시고요. 또 8월 달에도 또 안 좋은 얘기 나오다가 또 긍정적인 내용들을 또 더 부각시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함께 좀 보시죠. 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하시면 오늘처럼 장중에 자료를 보내면 실시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